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제 부동산 저도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저도 그냥 보기만 하고 사실은 주로 이제 그 부동산 뉴스나 신문 보러 들어가는데 가서 보면 막 시장이 되게 뜨겁고 모두가 다 희망에만 차 있을 때는 집은 원래 안 보고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결은 아니고 무조건 내가 입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장을 하고 내 두 발로 이제 밟아보고 나서 이 지역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때에도 사실은 바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진 않고 내가 아는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최선의 선택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장은 저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임장 가면 정말 지금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은 되게 많이 달라요. 실제로 내가 밟아보면. 그래서 임장 동선 짜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산역 요 주변을 내가 임장을 해보고 싶다. 여기 당산역 근데 너무 좋죠. 2호선하고 9호선이 있어요. 그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좋은 노선 두 개를 쥐고 있는 게 당산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집값이 비싸죠. 근데 어쨌건 여기를 내가 임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하셔도 돼요. 여기서 단지를 클릭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거리제기를 이용해서 내가 당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임장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찍고 나서 시작점을 찍고 나서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볼게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찍고 가셔도 돼요. 큼직큼직하게. 네, 이거는 사실은 큼직하게 찍은 건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큰 길가로만 해서 찍고 나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임장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장은 사실은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분위기 임장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느낌을 상권이 어딘지 뭐 그다음에 학원가가 어딘지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분위기 임장인데 그런 거 파악할 때는 이렇게 큼직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 보셨다시피 제가 이걸 찍다가 여기 만약에 가다가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찍었어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지우고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멈춘 다음에 만약에 거기까지 찍은 거를 다시 찍은 다음에 그대로 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동선 짜고 그러고 나서 여기 걸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내가 돌려는 지역이 요만큼이다 라고 한다면 뭐 1시간 이내 뭐 1시간 반 이내라고 한다면 요거 갖다가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길게 가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이장 다닐 때는 거의 5만 보, 6만 보씩 걸었으니까 하루에 그러면은 거의 이제 구 하나를 본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시간 막 이렇게 걸어요. 10시간, 12시간. 근데 어쨌건 그렇게 좀 범위가 넓다. 거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시간은 걸어야 될 것 같다. 반나절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쯤 가면은 그 카카오맵 네, 그냥 일단은 그냥 있는 데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구의역이라고 치면 여기에서는 여기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그 거리제기 기능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 얘도 이제 거리제기가 되는데 확실히 이제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는 맵의 어떤 기능이 중점적이다 보니까 더 훨씬 더 이 지도에 표시되는 게 많고 이렇게 찍다가 내가 만약에 잘못 갔어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내가 가겠다. 그럼 광진구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 바운더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광진구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짜기가 편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개 구를 돌겠다 아니면 이 구 안에서 어느 지역을 돌겠다라고 한다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 경계선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다. 그럼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광진구를 여기 실제로 저도 돈 곳인데 만약에 광진구를 실제로 내가 다 하루에 안에 다 돌아보겠다라고 하면은 네, 뭐 구리역에서 출발하건 건대입구역에서 출발하건 출발해서 큼직큼직한 도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돌고 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찍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뒤로 갈 수 없거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요거를 다시
그 지우고 다시 갈 수 없게끔 되어 있으면 짜다가 되게 난처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짤 때는 카카오맵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선을 짜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학원가가 어디 있는지, 상권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호갱노노 가시면 네, 요거 호갱노노는 이제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어플인데 요걸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광진구를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광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기능이 요거는 이제 제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다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기능 중에서 학원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학원가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어디에 이 광진구 안에서 어디에 학원가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여기 그러면 광장동 광장청구 아파트 근처에 112개가 있구나. 사실 이거 학원가 112개 있는 건 엄청 학원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학원이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 학원이 몇 개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12개나 있으면 이거는 어, 중급 학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산에 후곡 학원가라고 있고 백마 학원가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데가 180개, 190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학원가들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112개라고 하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보셨던 카카오맵 가면은 광장동 이쪽이었죠. 이쪽에 학원가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걸 먼저 미리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 등가뿐만이 아니라 여기 상권 보이시죠? 상권도 클릭해 보면 이쪽에 굉장히 상권이 많구나. 근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상권이 690개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 떡하니 자양 전통시장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이 많이 몰려 있어서 상가가 많이 몰려 있어서 상권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상권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에서 보면 이쪽에 건대 입구 쪽에 상권이 1937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거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입을 꼭 하시고 가입 안 해보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이제 로그인을 꼭 해보시고요. 가입을 하시게 되면 클릭하면은 여기 뭐가 뜨냐면 여기 왼쪽에 어떤 종류의 업종이 있는지까지도 뜹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구에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은지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제일 메인 상권이구나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아까 동선을 짤 때 사실 동선 짜기 전에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건대 입구 쪽 이쪽이죠. 건대 입구 쪽 이쪽에 상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보기만 해도 엄청 많죠. 그리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엄청 네. 그리고 여기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또 논외지만 다른 얘기지만 요 건대 입구역 뒤쪽으로만 가면 요 조금 한 블럭 두 블럭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 다 양꼬치집 보이죠. 양꼬치집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다 양꼬치 거리. 이 말인즉슨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는 네,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조금 있습니다, 이쪽은. 근데 어쨌건 그렇게 상권은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 보세요. 신기한 거는 이쪽에는 학원가 클릭해 보면 건대 입구 쪽에 학원가는 없죠. 그죠? 요 밑으로 가야 조금 있고 여기에 이 많은 상권 중에 학원가는 없다. 그러면 대부분 다 네, 술집이 많을 겁니다. 술집이 많아요. 그죠? 대학가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식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임장 갈 때 이런 것들 먼저 본 다음에 좀 길게 갈 거면 카카오맵에서 하시고 뭐 만약에 내가 그냥 짧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짧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학원가 클릭해 놓고 나서 여기서 짜셔도 돼요. 이제 학원가가 표시가 된 상태에서 동선을 이것도 거리 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선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가실 거면은 한두 시간 짤 거면 요 상태에서 그대로 짜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짜는 거는 이 거리 재기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호갱노노도 있고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카카오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학원가가 중요해라고 한다면 학원가 클릭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동선을 짜고 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내 휴대폰에 보내놓고 내 휴대폰에 넣고 나서 이제 걸어 다니시는 거죠. 이거에 동선을 안 짜고 나가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어디까지 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동선을 짜고 나가시는 게 좋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창 임장을 진짜 엄청 치열하게 다닐 때는 그 내 위치 표시해 주는 것도 배워가지고 실제로 내가 동선 짠 지도 위에다가 그 위치 표시해 주는 어플에다가 그걸 입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까지 다 그대로 나타나게끔 해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까지는 사실은 정말 전문 투자하실 거라면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입문 단계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효율성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동선 짜는 방법은 대략적으로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조금 요즘에 워낙 바빠가지고 계획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가을이 임장 다니기 굉장히 좋거든요. 가을하고 봄하고 그래서 사실은 같이 임장을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천천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